자, 이게 고체입니다, 고체. 자, 보아하니 요게 용질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놈의 어떤 양만큼을 무르, 여기가 지금 이 무르가 용매겠죠. 거기에 녹였더니 그 어는 점이 이렇게 변했대요. 요거에 대한 분석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 물의 어는 점은 얼마입니까? 원래 물의 어는 점은 0도씨잖아요. 0도씨인데 마이너스 0.09도씨가 됐다면 이건 확실히 어는 점이 내려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는 점 내림 공식을 한번 그대로 외워서 적용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어는 점 내림 공식 어떻게 돼요? 이거? 그래서 델타 TF는 마이너스 KF 곱하기 몰랄 농도. 그럼 몰랄 농도는 온도 변화를 상수로 나누면 되죠. 됐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델타의 뜻이 차이잖아요. 차이가 어디서 어디를 빼라? 나중에서 처음을 빼라. 용질을 섞기 전 용매의 어는 점 몇 도? 0도씨. 그런데 지금은 다시 몇 도? 마이너스 0.093도씨. 됐죠? 그리고 앞에 요 마이너스 빼먹으면 안 되고요. 됐죠? 그리고 이때 KF.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용매마다 정해지는 상수라고 했죠? 그 값이 현재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됐죠? 현지야? 괜찮아요? 아니. 현지는 누구예요? 현진, 윤지 합쳐서 현지. 그래요. 그래요. 윤지야 힘내주세요. 알겠죠? 그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때 이놈하고 이놈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숫자는 뭐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거든요. 마이너스 고려하면 남는 숫자라고는 0.093 그리고 1.86인데 자,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자연과학에서는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숫자보다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이때 단위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되게 놀라운 부분이 바로 여기는 도씨인데 여기는 켈빈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1켈빈하고요 1도씨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왜냐하면 1도씨가 274.15 켈빈이니까요. 맞죠? 그런데 그 1켈빈의 차이와 1도씨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같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지금 언급하는 요 물리량은 그냥 온도의 차이예요. 온도의 차이일 때는 도씨로 표기하나 켈빈으로 표현하나 어떻다?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때는 요 켈빈에다가 뭐 이거 270점 더해줘야 되나? 그럼 큰일 납니다. 그죠? 큰일 납니다. 차이에 대한 계산을 할 때는 도씨와 켈빈을 그냥 같은 것처럼 나누기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단위만 나와요? 얘 남으니까 몰 퍼 킬로그램 요 단위만 남게 되는 거죠. 됐죠? 이때 위아래를 예쁘게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계산하기 좋게 0.050 요렇게 숫자가 예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어는 점 내림만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용질의 보시다시피 몰랄 농도는 0.050이 나오게 됩니다. 되죠? 그런데 용질 몰렐러티를 요거를 직접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표현해 볼 거냐? M 이렇게 쓴 다음에
이 녀석 질량이 몇 g이죠? 0.494죠. 그래서 질량만 놓고 보면 0.494인데 그걸 뭐로 나눠볼 예정이냐면 329.25 요걸로 나눠볼 예정이에요. 잘 저렇게 나눠버리면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용질 몰수가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때 나누기 물이 몇 그램 쓰였다 그랬어요? 물이 100g 쓰였죠? 100g 쓰였죠. 그런데 몰랄 농도에서 질량 단위는 그램 말고 뭘 써주셔야 돼요? 킬로그램을 써야 되죠? 그러려면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넣어줘야 등호가 성립을 할 거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를 계산기 같은 걸 이용해서 호롱호롱 계산해 주시면 대략값이 뭐가 나오느냐? 0.025 남아있는 단위는 그램 약분되고요. 그 다음 모르와 킬로그램이 남네요. 얘를 위아래 곱하기 나누기 연산하시면 뭐만 남아? 몰 퍼 킬로그램. 보이시죠? 오,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잘 봐요. 이렇게 구한 거하고 이렇게 구한 거하고 지금 같아졌어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Why? Why? 바로 봐. 세 번째, 지금 용질은 전해질입니다. 자, 전해질이란 말 뜻은? 물속에 녹아 들어가서 이온화하는 녀석을 전해질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럼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요상하게 생겨먹은 요 녀석이 어떻게 이온화를 한다는 뜻이냐? 힘내주세요, 알겠죠? 그래. 자, 요렇게입니다. 바로 K3 FeCN6 얘가 물속에 들어가걸랑 어떻게 되냐면 포타슘 양이온 요거하고 FeCN6 3-이온 요렇게 두 개로 쪼개집니다. 저런 식으로 이온화가 돼요. 물론 사실 얘가 이렇게 됨을 알려면 착화물이라고 하는 또 주제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그걸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착화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니까 지금 이 녀석이 물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온화 한다를 제시해 주었다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포타슘이 1 플러스 양이온인데 3개가 있고 그게 지금 여기서 3 이렇게 표현되고 FeCN6는 전체적으로 3-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온화가 되면 전하는 보존도 뭐도 잘 맞죠.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서 처음에 이 녀석이 질량으로부터 계산한 몰랄 농도는 0.015였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자 녹아 들어가는 거지. 자 얼마나 녹아 들어간다? 마이너스 x만큼 녹아 들어간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때 얘하고 얘는 각각 1대 3대 1이니까 3x만큼 생길 수 있고 x만큼 생길 수 있지. 그리고 나면 최종 상태에서 얘는 요렇게 되겠네요. 알겠죠? 됐죠? 그러면 아까 용액의 총괄성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용액의 총괄성의 정의가
바로 뭐냐면 용질이나 용매의 성격에 무관하게 얼마나 섞여 있냐로부터 나타나는 성격이 용에게 총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용질이 내가 물속에 처음 넣어준 건 이거지만 얘가 물속에서 요렇게 이온화를 한다거나 요렇게 이온화를 해버리면 모두가 총괄성을 드러낸다 이런 말이에요. 즉 뭐냐면 이온화하고 나면 만들어지는 K 플러스 때문에라도 용 총괄성이 나타나고 이 음이온 때문에라도 나타나고 남아있는 이놈 때문에라도 나타나고 자 이때 사실 이것과 이것의 화학적인 성격은 사실 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지. 그런데 얘네들의 성격은 관여해 관여 안 해. 저 총괄성에 관여 안 하고 오직 뭐만 중요해. 얘가 그래서 얼마나 있냐고. 그래서 얘가 얼마나 있냐고.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총괄성. 무슨 말 되겠죠? 그게 총괄성. 예를 들어 우리 집엔 아빠가 2명이에요. 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때 어머 저희 집 아빠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라고 변호해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뭐라고? 아빠만 2명이요? 그래? 근데 그것도 아직 우리나라 법에서 허용하진 않는 걸로네. 저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 유럽 이런 데 가면 몇몇 주에서 뭐 이렇게. 미국이 네. 도널드 네. 씨가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 도널드 씨께서 이제 미국을 엄청나게 후퇴시키고 있죠 지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도널드 씨가 관세 엄청 높이는 거 알죠? 네. 근데 관세를 높이면 미국이 좋아요, 나빠요? 관세라는 게 뭐냐면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입품을 비싸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도 매우 나쁜 거예요. 우선 잘 보면 관세가 올라가니까 미국 제품이 상대적으로 싸지는 거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미국 내 생산을 더 많이 하고 그다음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유통시키겠다는 생각인데 그게 말처럼 잘 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첫 번째, 아무리 수입품이어도 내가 평소에 쓰던 물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쓰고 있는 필기구 같은 거요. 여러분이 쓰는 필기구 사실 거의 98% 이상 메이드 인 자판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일본은 미워해도 일본 필기구는 미워하지 않죠? 왜요? 왜 필기구는 왜 안 미워해? 잘 만들. 괜찮잖아요. 무슨 잘 만들죠. 괜찮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 물론 사실 일본 필기구보다 더 고급 있어요? 더 고급 없어요? 있어요. 더 고급 많습니다. 사실 유럽 필기구 진짜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런데 걔들은 가격이 어때요?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필기구는 굉장히 좋다기보다는 가성비. 물건은 가성비가 중요하죠. 비싸면 더 좋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제품은 요 정도 가격이면은 무슨 말 나겠어요? 요 정도 가격이면 쓸만하다잖아요. 근데 이거 관세 부과해가지고 일본산 필기구 막 관세 200% 해가지고 갑자기 막 1,000원에 사던 거 3,000원에 사야 돼 막. 그러면 이건 편한 거예요? 매우 불편한 거예요? 매우 불편하죠.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 일어날 일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지금 미국 내의 제조업은 없죠. 미국 내에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 내에 공장은 없습니다. 왜? 미국의 제조업은 망했습니다. 왜 망했죠? 미국 사람들의 손기술이 떨어져서요. 그런데 선진국인지라 인건비는 높죠. 근데 손기술이 떨어져서 생산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조업에서 이 동아시아 쪽하고 경쟁이 안 돼서 경쟁에서 쇠퇴돼서 공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국 내 공장에서 만들어진 미국산 제품이라
결국 품질 면에서도 어떻게 됐다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미국 내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럼에도 트럼프는 왜 이런 선언을? 우선은 지지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예요. 지지층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건 트럼프도 잘 알아요. 트럼프는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선은 트럼프가 재선했죠. 재선한 이 집권 시기를 탄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사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기회 아니에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관세를 준다? 트럼프와 딜을 잘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세를 우리나라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트럼프가 물 수 있는 미끼를 던집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외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외교 라인이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 라인은 이런 실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네. 빨리 정권이 바뀌어야 이 외교 라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라인에서 샤샤샤샤 무슨 말 하겠어요? 샤샤샤. 이 외교는 엄청나게 민감한 뭐냐면 그 과정입니다. 이때 별의별 술수를 다 써야 됩니다. 별의별 술수. 그래서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한 건 미국에겐 재앙이고요. 우리에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네,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 트럼프 만세! 트럼프 만세! 트럼프 만세! 만세! 하여튼 좋다. 네. 뭐 미국 좀 망하면 뭐 어때서요? 하여튼 그렇다. 되죠? 근데 지금 저희도 망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근데 두어 달 후엔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곤란하죠. 지금 이제 지금 요 상황 때문에 아마 경제 피해액이 9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보통 12월엔 보통 뭐 많이 해요 사람들이? 12월엔 사람들이 보통 그 송년회 많이 하잖아요. 회식. 근데 그게 싹 됐대요. 여러분 송년회 하면 사람들이 좀 사람들이 좀 질펀하게 먹잖아요. 그때 나가는 돈들이 굉장하다고요. 그걸로 여기 소상공인들도 먹고 사는데 그 모든 게 예약 취소됐대요. 왠지는 알겠죠? 그것만으로도 잠정 재산 피해액이 900조가 넘는데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데? 한 500조 정도 되거든요. 500조에서 지금 1년 예산이 500조인 나라에서 그리고 1년 GDP가 1300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간 열심히 일하면 다 버는 돈이 1300조 정도 돼요. 재산 피해가 900조 난 거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요. 이번에 만약에 탄핵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들 연합해서 손해배상 민사소송 걸어야 돼요. 예를 들면 예약 현황표에서 요 예약대로라면 오늘 매상 한 2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취소됐잖아요. 손해배상해야지. 네, 되게 이상한 생각이에요. 당연한 생각이. 그거를 그 소상공인들이 연합을 만들어서 그 피해액을 모아서 합동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합동소송을 걸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그 변호사비가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변호사를 공동구매하는 거예요. 공동구매하는 거니까 비용도 떨어지고, 그리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공약을 걸면 되냐면 여기서 만약에 손해배상 받아내면 그중 일부는 기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론의 지지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분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금융지옥 치료를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감옥 갔다 오는 것도 괴롭겠지만 빚이 한 2천억 생기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겠죠. 나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진짜 그것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그게 어떤가 싶은데 뭐 여하튼 그래서 지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곧 좋은 세상 올 거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나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최고 선진국 중 하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내가 공부한 걸 되돌려서 아무리 부정적으로 판단을 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중차대한 시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 삐끗하면 우리나라는 산업혁명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해결하면 스위스, 뭐 일본, 거의 미국에 준하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엔 한 4시간 걸리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나이 되면 그런 나라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준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알겠죠? 예? 윤지스 오케이? 알겠죠? 윤지야! 이곳은 잉그로슈! The prevailing view among developmental scientists is that people who are active contributors to their own development. 오, 윤지스. 윤지스. 윤지스 이거 숙제구나. 아우 진짜. 지금은 안 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로요? 아 그래도 이건 참 가슴 아프네요. 쉬는 시간에 아 괜찮아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졸려 죽을 것 같은데 이것도 써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아이고 어떡할까 이거.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윤지 빨리 건강을 빨리 회복하게 윤지 다크서클 이렇게 참 알겠습니다. 아유 진짜 정말 힘들겠다. 힘내주세요 윤지스. 잠깐 이거 내 건가요? 내 거구나. 내 거구나. 예. 어디서 많이 본 거다 싶어가지고. 좋아. KTX 특실 타면 이렇게 서비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보자.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녀석의 속성이 뭐건, 이 녀석의 속성이 뭐건, 이 녀석의 속성이 뭐건 중요한 중에 안 중요하고 몇 개 있느냐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여기서 얘하고 얘를 더해. 다 더해. 그러면 뭐가 나와? 0.025 다 더하면 더하기 3x가 되지. 이게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05. 이게 되면 되는 거야. 이 전체가 합쳐져서 총괄성 전체를 나타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가 0.050이면 이때 x는 값이 얼마예요? 0.7. 바로 0.0 얼마쯤 나와요? 0.0116이에요? 얼마 나와요? 뭐 내가 안 해봤는데 얼마 x 구하면 얼마쯤 돼요? 빼가지고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0.0 얼마나요? 0.0116 이 정도 나와요? 166이에요. 166이 얘보다 크면 안 되잖아요. 작아야죠. 0.01. 아니 저는 계산. 휴대잖아. 저렇게 자, 계산했어. 휴대를 해봐. 빼서 나누기 계산 빨리. 0.116 맞아요? 아니 여기 대답이 떨떠름해요. 윤지야 빨리 해봐. 윤지 빨리 해봐. 저는 그렇게 계산했어요. 이거 했다고요? 0.011. 맞아요. 돼요. 0.016 뭐가 나온다? 몰 퍼 킬로그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질량 측면으로는 얘 농도가 얼마였어요? 0.015였죠? 0.015인데 그 x가 얼마란 얘기예요? 0.0116이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이용질의 이온화도까지 알아낼 수 있죠. 어떻게 알아내면 되냐면 처음에 0.015만큼 넣었는데 그중 x만큼 이온화를 한 거 아니에요. 이 비율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x자리에다가 0.0166 넣고 0.015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 계산하세요. 시작. 올매. 문제는 계산기가 아닐 거예요. 계산기를 한 빨리 계산해 봐. 계산해 봐. 얼마쯤 나와? 몇 프로 나와? 몇 프로야 빨리 봐. 몇 프로? 빨리. 뭐라고요?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와? 바로 77% 정도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있던 것에 70% 이상이 이온화를 하는구나.
그리고 나머지 한 20-30%는 이온화 안 되고 그대로 있나 보다 까지도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을 활용해서 이렇게 연결 짓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쓰시고요. 쓰고. 그 다음 요 하나만 합시다. 지금 나의 네. 됐나? 으쌰. 그 다음 두 번째 2 끓는 점 오름입니다. 끓는 점 오름. 자, 이 녀석에 대한 그 미시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비휘발성 용질을 첨가할수록 액체 표면의 용매 분자 얘가 증발하기 어려워집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순수 용매가 있다 칩시다. 그럼 순수 용매 분자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만 평균적으로 그려서 표면에 용매 분자가 저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대략 한 뭐 이 중에 하나, 둘, 셋, 넷 표면에 배치된 4개, 표면에 배치된 10개의 분자 중 대략 4개의 분자 얘들이 기화되어 증기압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표면에 배치된 게 모두 다 증발해버리면 그건 더 이상 액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액체도 일부 있고 증기도 있으려면 표면에 있는 것 중 일정 비율만 이렇게 도망가서 기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비휘발성 용질 요 놈이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요 액체 표면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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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바로 뭐야? 비휘발성 용질인 거야. 얘네들이 섞여 들어왔다 치자 이런 말이지. 보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 자체가 비휘발성이니까 얘는 증발돼 증발 안 돼. 증발 안 되는 게 앞에 떡 막고 있으니 표면에 배치된 용매 분자의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표면 용매의 증발 확률이 아주 떨어진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렇게 편안하게 증명하는 건 아닌데 직관적으로는 저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때 혹시 여러분 이 말 기억이 납니까? 두 번째 이 정상 끓는 점. 정상 끓는 점. 이란 말 기억나요? 정상 끓는 점은 증기압이 1atm 이 될 때의 온도인데 비휘발성 용질이 들어오면 결국 그 온도에서 증기압이 1atm보다 줄어들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액의 증기압이 1atm이 되려면 용매 정상 끓는 점 보다도 더 고온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더 고온이 필요하다? 그게 끓는 점이 올라갔구나 라고 말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실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까와 거의 비슷합니다. TB 빼기 TB 백설표는 델타 TB KB M 저렇게 표현됩니다. 자, 뭐 M은 뭐겠어요? M. M은 몰랄 농도고요. 저기에 있는 KB는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B라는 말의 뜻은 뭐겠어요? 보일링. 역시나 델타는 차이니까 요것은 용액의 보일링 포인트고요. 요것은 순수 용매의 끓는 점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어느 점 내림 할 때도 그 나타났던 표현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네, 또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디요? 어는 점이라고 돼 있어요. 아이고, 그 어느 점,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내가 잘못했어요. 끓는 점으로 바꿔주세요. KB는 끓는 점.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 수식을 활용해서 끓는 점 오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끓는 점 오름이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됐죠? 오케이, 됐다. 관련해서 이 73페이지부터 해서 연습문제 9, 연습문제 10, 연습문제 11, 연습문제 12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문제로 낼 수 있겠죠? 거기 해설지들이 붙어 있고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건데 잘 안 될 경우 나한테 카톡으로
이거 잘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9, 10, 11, 12 등을 꼭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그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